꼰대와 멘토의 차이를 아세요? 꼰대는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 남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면 멘토는 남의 입장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오늘은 도움이 되는 조언과 쓸모없는 조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평생 운동도 하지 않던 사람이 50이 넘어서 무슨 달리기냐는 거죠. 무릎이 다칠 것이다, 관절이 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버페이스 하면 심하게 부상을 입을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1분도 못 달리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이제 겨우 시작해서 걸음마를 떼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들 말리지? 하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식을 한번 해볼까 할 때도 자신들이 주식을 해서 망했다고 하면서 절대 주식은 할 게 못 된다라고 말리셨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쓰면 버릇 나빠진다. 독립식을 키울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는 그냥 방치를 하라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셨어요. 이런 조언들이 과연 저에게 맞는 조언이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제가 무언가를 시도를 하거나 시작을 하거나 도전을 할 때 주변에서 말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귀담아 들으려고 했다가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일단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는 각종 조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들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맞춤형으로 조언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본인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하지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그거 필요 없어, 하지마, 왜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더 강하게 표현하면 쓸모없는 조언에 들어갑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한 말이지 상대의 입장이나 생각을 고려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조금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언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역시 그렇지 하고 솔깃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하기에 저도 두렵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생 부모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빠른 길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고 있을 때 옆에서 응원을 한다기보다 저러다 지쳐 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학년이 오르다 보면 이 말들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재능을 찾아가서 몰입을 하는 경우라면 지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성취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 기쁨 때문에 실력이 점점 올라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가 중고등학생쯤 되었을 때 초등학생 때 학습 습관을 잡고 성취를 맛보게 해주는 게 중요했었구나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 뵙습니다. 제 경우처럼 주식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또 다른 도전을 해 나가고 싶을 때 신기하게도 힘들 거라고 주변에서 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은 알겠는데 그 걱정만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밀어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해본 사람이 한 조언 중에 필요 없어 하지마 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말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대개는 본인이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실패할 거야 라는 기정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에게 주식이나 달리기를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거나 달리기로 인해 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이런 실패 경험을 나눠준 건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하지 말아라 라는 말보다는 이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가려듣는 것이 좋아요. 제 경우와 그들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와 그분들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들을 수 있다면 소중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경우는 아이를 키울 때 이런 방식이 꽤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영어 유치원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에게 영어 유치원을 다녔을 때 효과가 어떤가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잘하는 아이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효과가 없다보다는 따로 있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따로 있다라는 이 말이 하늘에서 그런 아이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관련 교육책을 여러 권 읽어봤습니다. 집에서 책을 많이 읽고 평소 경험이 많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바로 그 영어를 잘하는 따로 있다는 그 아이가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에서 영어책, CD, DVD 등을 많이 틀어주고 영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한국 토종 아이가 국제 디베이트 대회에서 수상하는 일까지 생겼죠. 아무것도 안 하면 바뀌는 게 없죠. 무엇이든 시도를 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하면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경험이 점점 쌓이게 된 거죠. 세 번째로는 해본 사람, 특히 성공한 사람의 조언인데요. 이 부분도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에게는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일단 사고방식 자체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간과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 힘이 인생 전반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불안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확신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면 하지마, 필요 없어 이런 말보다 그거 정말 좋은데 하면 좋겠다. 역시 대단해.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해주세요. 재밌게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할 때는 실패 사례를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해주세요. 하지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설사 자신이 하지 않던 일이라 하더라도 해보라고 독려하며 주변의 성공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노하우를 들을 때 그 숨은 맥락,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이나 습관이 이미 너무 좋은 점이 많고요. 사고방식도 미래지향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이 해주는 조언만 비법인 줄 알고 따라했다가 자꾸 벽에 부딪히게 되면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 경험이 쌓이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해주는 조언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은 이미 습관이 되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그 행동들이 나로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에 시작도 하기 전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되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서 저 사람은 특별해, 나와는 달라 라고 생각하고 또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비록 10가지 방법을 다 따라하지도 못하고 한 가지도 그만큼의 깊이로 내려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는 10가지가 추가로 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거울로 삼으면 됩니다. 사실 아무도 안 간 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보다 이미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면 훨씬 마음의 안정이 되기도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괜한 비교는 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저도 회사에서나 일상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어떤 글을 볼 때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의 상황을 제가 다 온전히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입을 닫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볼 때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역시나 그분의 상황을 제가 100% 알 수가 없고 제 경험은 한정적이거든요. 제 방법은 저에게 맞는 방법이지 다른 사람에게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말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조언이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던가요? 언젠가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 작가님, 왜? 제가요, 날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전부 날지 말래요. 못 난대요. 쓸모없는 일이래요. 야, 너 펭귄이야. 너는 원래 못 날아. 차라리 수영을 연습을 해. 잘할 수 있는 걸 하라고. 연 작가님도 똑같네. 나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말라 그래. 너 때문에 자괴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